네, 안녕하십니까. 김포에서 유튜버 활동하고 있는 네, 초이생각의 최민석입니다. 오늘은 장릉에 와 있고요. 조용한 평일 장릉에 와서 직업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종과 인헌왕후 구씨의 능이랍니다. 그렇다네요. 저기 살짝 보이는구나, 살짝.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렇게 보통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직업에 귀천은 있더라고요. 대놓고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은 여러분들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십만 명의 영업사원이 우리나라에 있긴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영업사원이라는 저의 직업적인 타이틀이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누군가가 너의 부모님이 뭘 하시니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뭐 영업해요 뭐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 신분을 세탁할 만한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자존감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제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이제 동아리의 선배가 그 세종호텔, 지금도 명동 가면 세종호텔 있죠. 세종호텔 2층에 가면 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 그 꼴방에 구두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아리 선배가 그 구두방에서 이제 구두를 닦는 일을 이제 휴학 중에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시간 일부를 저한테 떼서 이제 저한테 이제 알바 자리를 준 거예요. 세상에 첫 발을 디뎠는데 이제 구두 닦기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래서 94년도에 처음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구두 닦기 생활을 이제 1년을 하고 이제 군대 바로 갑니다. 제대하고 나서 이제 휴학 이제 복학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구두 닦기 생활할 때 알게 된 이제 웨이터 형들이 있잖아요. 호텔에 그 형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이제 복학할 때까지 이제 호텔에서 알바를 할 게 좀 없냐. 그 얘기했더니 또 그 형님들 백으로 그 당시에 이제 세종호텔 1층에 가면은 피렌체라고 하는 그 커피숍하고 이제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웨이터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 IMF 사태 터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직원을 뽑는데 그게 불과 한 두세 달 전이었어요. 어차피 커피숍에서 똑같은 일 하는데 알바로 하는 것보다 직원으로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으니 시험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이랑 같이 면접을 봤는데 덜커덕 제가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97년 말쯤에 가을쯤부터 이제 또 본격적인 호텔리어 생활에도 팔자 없는 호텔리어 생활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호텔 일이 뭐 제가 뭐 특별한 직업 의식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 더 준다 하니까 그냥 시작한 일이어서 딱히 보람은 별로 없었어요. 1년 딱 하고 그만뒀습니다. 뭘 할까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그때가 이제 IMF 이제 끝나고 되게 사회가 좀 불안정할 때예요.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포스터를 하나 보게 됩니다. 학교에 붙어있던 포스터를 보게 되는데 그 워킹 홀리데이 99년도에 5월달에 이제 호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학원을 오래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원을 한두 달 만에 그만두고 이제 잡을 찾아야 되니까 영어도 이제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그
그 호텔리어였던 경력원이 있어서 이제 식당, 한국 식당에 이제 이력서를 이제 들이밀고 이제 갔죠. 영어를 못하니까 주방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한인 회장이 하던, 브리즈번 한인 회장이 하던 그 B1 레스토랑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주방 보조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요리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IF 때 쫄딱 망해서 이렇게 좀 도피해 오신 그 주방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일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일했습니다. 거기 돈 모은 걸로 또 이제 호주 이제 여행을 한 달을 이제 가게 되죠. 2000년도에 딱 1년 만에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졸업 이제 4학년 때쯤 이제 2학기 정도 되니까 취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지금 생각하면 방향은 되게 맞았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메인으로 이제 관리했던 연예인이 지금 이제 이동욱이 있고, 또 이제 야인시대 이정재로 나왔던 그 김용호 선배, 두 양반이 가장 이제 메인 배우였죠. 그 동욱이는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서로 가는 길 응원해주는 좋은 동생이자 고객으로 지금도 남아있고, 김용호 선배는 할 말은 많으나 유구무원하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김용호 씨랑 이제 일할 때예요. 제가 스케줄 하다가 자유로에서 새벽에 사중추돌 사고를 냅니다. 졸음운전이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매니지먼트 업계에서는 이제 퇴출이 됐죠. 사고를 크게 낸 매니저하고는 누구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집에 있다가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물질적으로도 좀 한계가 와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친이모, 큰이모가 삼척에서 그 룸사롱을 하고 있었어요. 룸사롱 웨이터를 시작하게 됩니다. 팔자의 어깨, 룸사롱 웨이터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한 1년 있다 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젊은 놈이 그 술시중 드는 것도 못 하겠고, 아가씨들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못 하겠고, 그냥 이력서 아무 때나 이제 집어 넣었죠. 그 중에 하나 걸린 게 이제 그 보험 영업직이 이제 면접,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력서 넣으면 제일 잘 오는 데가 이제 영업 쪽 아닙니까? 뭐 노느니 뭐라도 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보험 영업을 이제 2005년도 5월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18년째 돼버린 거고. 근데 문제는 그게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먹고 살자고 하던 일이었어요. 직업이고 지금 내가 당장 몸을 담고 있는 업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결혼도 했고 아이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뭐 가장들이 마찬가지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재미는 없고 하기는 싫은데 나랑 적성에도 안 맞는데. 2009년도에 그 자본시장 통합법인가? 그게 이제 자통법이라고 하는 법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 이재용이 그 금융사사를 통합하는 그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운 좋게 그 조직에 제가 그 첫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증권투자 상담사, 펀드 투자 상담사 뭐 이런 것들을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서 투자 권유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카드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서 겸업을 이제 되게 된 거죠.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회장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 안 들어갔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 두세 번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가 2017년도에 유튜버를 처음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꽂혀갖고 그 사람 알리겠다고 2017년에 유튜버를 처음 한 게 제 전체 인생으로 보면 가장 큰 전환점이었고, 두 번째 전환점은 이제 코로나, 어떤 금전적인 어떤
분기점이 되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공장에 이제 취업했던 거. 되게 좀 자신감 없고 좀 주눅 들어있던 인생이 약간 좀 적극적인 인간으로 좀 바뀌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었던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직업이 한 10가지가 되더라고요. 10가지가. 좀 약간 사회 부적응자 같은 스스로. 사회에 내가 적응을 잘 못하고 인성이 좀 부족하거나 성격이 이상해서 자꾸 직업을 옮겨 다니는구나. 나란 인간에 대한 약간 회의, 세상에 대한 불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세상은 날 안 알아주지? 이만큼 열심히 살면 뭔가 작은 결과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기도 하고 좀 불쌍하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런 시기입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딱히 내세울 거 없고 크게 전문직도 아니고, 근데 그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된 큰 계기가 이제 코로나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변에 잘 나가던 동료나 선배들이 이제 한 방에 날아가는 거 보고 그때 제 직업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제 주변에 있던 그 여행사 하던 후배도 마찬가지고, 강남에서 꽤 잘 나가던 업계 한 3위 정도 규모 되는 그 호주 전문 유학원 형님도 어쩔 수 없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못하게 되니 거기서부터 좀 많은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좀 싫어하던 나의 직업들이 이런 외부 타격이 와도 크게 영향을 안 받았었고, 오히려 그때 모든 자산 시장이 거품이 많이 생기면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부동산도 좋았고 코인도 좋았고 주식도 좋았고.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주식에 몸을 담고 있었으니까 혜택을 좀 많이 본 거죠. 내가 여러 가지 살면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경험을 하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 21살 때 시작했던 첫 번째 일, 구두 닦기. 제가 영업을 하잖아요. 큰일 일이 되게 많은데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구두를 누구한테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닦으니까. 그 식당에서, 그 호주에 있는 비원이라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했잖아요. 그때 배운 요리 실력으로 지금도 잘 써먹고 있고,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보험 영업도 마찬가지고, 업황이 안 좋고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대박 날 비즈니스는 아닌데, 그냥 꾸준하게 큰 욕심 안 부리고 꾸준하게 연금처럼 그냥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주식은 뭐 지금 안 좋은데 앞으로는 뭐 계속 안 좋진 않을 테니까. 웃기는 게 계속 연관이 다 돼요. 다 연결이 돼. 신기합니다. 공장 다녔으니까 웬만한 물건이나 이런 건 제가 다 고칠 줄 알고. 세상 신기합니다. 신기해.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살아온 날만큼 더 살아야 되는데 뭔가 주어지면 계속 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고, 하나하나 뭔가 알아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나를 조금 더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빈틈을 좀 메꿔주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유튜버로 인해서 미래에 또 어떤 기회가 또 올지도 모르고, 안 와도 상관없고, 이건 제 철저하게 이제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욕심이 없이 그냥 혼자 즐기면서 하는 거라 재밌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